자, 이제 플레이어의 체력을 만들어 줄 건데요. 플레이어 체력을 만들기 전에 먼저 플레이어의 체력 바 UI를 만들어 줄게요. 그래서 플레이어를 다시 씬에다가 집어넣고요. 그 다음에 이 친구에게 UI를 추가해 줄 건데 하이라키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UI 슬라이드를 추가해 줄게요. 참고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예제는 슬라이더가 아니라 렉트 트랜스폼 두 개를 어떻게 겹쳐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슬라이드를 만드는 방식이라서 되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는 렉트 트랜스폼 두 개가 아니라 슬라이드를 쓴다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. 그리고요, 이벤트 시스템을 지어줄게요. 이벤트 시스템은 UI에게 우리가 클릭 같은 걸 전달하는 친구인데 지금은 필요가 없죠. 지어주고요. 자, 그 다음에 캔버스로 들어가서요. 캔버스의 렌더 모드를요, 스크린 스페이스가 아니라 월드 스페이스로 바꿀게요. 그래서 스크린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화면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임 세상과는 별개의 공간으로 존재해요. 뭔 말이냐면 일반적인 UI인데요. 월드 스페이스는요, 마치 증강현실 AR처럼 게임상에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UI예요. 그래서 보통 증강현실 스타일의 UI를 만들 때는 월드 스페이스를 써야 되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렌더 모드를 월드 스페이스로 지정했기 때문에 UI 요소들이 게임 세상 안에 존재해요. 그 다음에 이 캔버스를 여러분들의 플레이어 자식으로 넣어주시고요. 참고로 캔버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딥다 큰 게 보이실 텐데요. 캔버스가 엄청 커요. 원래는 화면상 공간에 존재했기 때문에 게임상과는 축적이 달라서요. 캔버스 들어가서 레퍼런스 픽셀 per 유닛, 다이나믹 픽셀 per 유닛이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하는 바는 1m에 몇 픽셀이 들어가느냐, 그러니까 배율을 뜻하는 거예요. 배율. 다이나믹은 텍스트 컴포넌트처럼 실시간으로 내용물이 변할 수 있는 UI, 레퍼런스 픽셀은 이미지 컴포넌트처럼 실시간으로 내용물이 잘 변하지 않는 그러한 컴포넌트들의 축적을 의미하는 건데 그냥 쓰기 편하게 일단 전부 1로 통일할게요. 그 다음에요, 위스랑 헤이트를요 전부 2.5, 2.5 정도로 캔버스의 위스 헤이트를 결정해 주고요. 포지션 XY를 000로 해줄게요. 그 다음에 슬라이더로 들어가서요, 슬라이드에 우리가 그 손잡이가 필요가 없어요. 왜? 손잡이가 존재하면 플레이어 체력바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핸드 슬라이드 에리아는 지워주고요. 그래서 바에 손잡이를 지워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펼친 다음에 이 4개의 게임 오브젝트를 전부 선택하고 앵커 프리셋을 눌러주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트레치를 적용할게요. 그래서 캔버스 크기에 맞춰서 쫙 펼쳐줄게요. 그러면 대충 캔버스를 다시 더블 클릭해 봤을 때 이렇게 보일 거예요. 캔버스 크기가 적당히 줄어졌죠. 그런데 여전히 캔버스와 슬라이더 크기가 큰 것 같으니까 가로 사이즈를 한 2, 헤이트를 한 0.5 정도로 지정해 줄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봤을 때 이 캔버스에 포지션 Y를 올려주시면 돼요. 원래는 이게 불가능한데 이제는 UI들이 게임 세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게임상 내부에서 배치가 가능해요. 그래서 전 좀 이렇게 머리 위로 올려주고요. 정확한 값을 원하신다면 대충 1.3 정도면 적당할 거예요. 1.5? 네, 1.5 정도로 해줄게요. 그 다음에요, 슬라이드 이름을 헬스 슬라이드라고 바꿔줄게요. 헬스 슬라이더. 그리고 자, 여기 들어가서 fill 에리아 안에 있는 이 fill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슬라이더에 그림을 그려준 친구인데 이 친구의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꿔줄게요.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가만히 내버려 둘게요. 백그라운드는 채워지지 않은 영역을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. 그 다음에 헬스 슬라이더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슬라이더 컴포넌트는요, 슬라이더 컴포넌트 자체는 그래픽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픽을 표현하는 친구를 잡아 늘려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표현해요. 그래서 이 친구 자체는 그래픽이 아니에요. 그래픽을 표현하는 친구를, 즉 필렉트에 들어온 이 필 친구를 잡아 늘리는 방식으로 슬라이드를 표현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인터랙터블은 끌게요. 슬라이더 컴포넌트에. 기본적으로 인터랙터블은요, 사용자가 어떤 UI 요소를 조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핸드 슬라이더를 없앴기 때문에 슬라이드 바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인터랙터블을 켜둘 이유는 없죠. 기본적으로 인터랙터블을 꺼야지 어떤 UI 요소가 사용자에 의해서 조종이 안 돼요. 그 다음에 트랜지션은 NON을 해줄게요. 트랜지션은 UI에 터치라고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주는 건데 필요가 없죠, 지금은. 그 다음에 여기 디렉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채워가는 거. 민 밸류, 슬라이더의 최소값은 0, 맥스 밸류는 100 해줄게요. 그래서 우리가 최대 체력이 100을 해줄 거거든요.
우리 플레이어에. 그 다음에 value를요, 왔다 갔다 해보면 이렇게 채워질 거예요. 자, 그래서 value를 미리 100으로 채워놓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 돌아가서 한 가지 스크립트를 붙여줄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예시로 보여드릴게요. 따라하실 필요는 없는데, 만약에 플레이어가 이렇게 움직이면요, UI 요소도 같이 움직여요. 왜냐하면 이제 UI 요소는 게임 세상에 존재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플레이어 밑에 UI 요소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움직이면 이 친구도 같이 움직여요.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, UI가 잘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거는 돌려놓고 UI 요소가 언제나 카메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할게요. 그렇게 하면 UI가 언제나 카메라 방향으로 평행하기 때문에 UI가 잘 보이겠죠. 어떠한 회전이 있어도. 그래서 캔버스에 새로운 C# 스크립트를 추가할게요. add component 하고요. 빌보드라 할게요. 빌보드. 그런데 이미 빌보드 렌더러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수로 이 친구를 추가하지 마시고 new 스크립트, create and add에서 새로운 빌보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붙여주고요. 빌보드는 그냥 전광판 표지판 같은 거죠. 뭔 말이냐면 마치 전광판처럼 여러분들을 항상 바라보는 그런 거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. 더블 클릭 세울게요. 그래서 스크립트 내용물은 간단해요. 그냥 void update에서요. transform.lookAt. 그래서 transform.lookAt은 어떤 위치를 주면 그 방향을 계속 보고 있어요. 그리고요, 여기다가 카메라.main.transform. 카메라.main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카메라를 뜻해요. 즉, 카메라가 있는 방향으로 언제나 자기 자신을 회전시켜요. UI가 이제는 기울어져서 안 보이는 현상이 없어질 거예요. 그래서 플레이어 친구에게 일단은 잠시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을 apply를 눌러주고요. 다시 친구를 지워주고, 자, 플레이 버튼 누르고 랜 호스트에서 테스트 해봤을 때 이제 플레이어의 UI가 플레이어의 회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언제나 카메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UI 요소가 기울어져서 카메라에 안 보이는 현상이 없어졌어요. 언제나 카메라를 보는 방향으로 회전하죠. 자, 스탑 누르고 플레이를 해제하고 이제 계속해서 플레이어 체력 스크립트를 만들어 줄게요.